자,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네 가지 요건 갖춰야 완전 경쟁인데, 자, 이러한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못 갖춘 시장 있죠? 요거를요,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불완전 경쟁은요, 요거를 거꾸로 해주면 돼요. 자, 누군가는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 본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이고, 얘네들은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가격 결정자가 됩니다. 뭐라고요? 가격도 결정할 수 있고, 누군가가 초과는 얻는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자원이 몰린다는 얘기죠. 누구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해줍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불안정 경쟁을. 자, 먼저 이제 하나, 두 개, 세 가지 정도. 먼저 독점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공급자 한 명 시장이죠. 그런 걸요, 독점 시장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은요, 공급자가 2명 내지 3명, 많게는요, 7, 8명 이렇게 해서 소수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시장 있죠. 이걸요, 과점 시장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시장 있죠. 자, 이 여러 가지 완전 경쟁의 요건을 갖췄는데 어느 하나만 독점적 요소가 있는 시장 있죠. 이런 시장을 얘기합니다. 자, 뭐 모르겠다. 일단 독점 시장부터 알아볼게요. 독점 시장은 공급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력 시장 이런 데서는 한전이 다 공급해야 하네요. 이런 데가 일종의 독점 시장입니다. 그럼 조금 좁게 설명한다면 어떤 섬지방에 마트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미장원이 하나밖에 없다.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독점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근데 얘네들은요, 공급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을요, 독점 시장이라는 거고, 과점 시장은요,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은 거의 대부분 다 뭐라고요? 과점 시장입니다.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들. 예컨대, 자, 그 가전 시장이라든가 자동차 시장 아니면요, 뭐 휘발유 시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핸드폰 시장 같은 경우에도 SK라든가 그 아니면요, 뭐 SK, KT, LG U 플러스 같은 거 있죠. 이런 세 개의 기업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과점 시장이라 하는데 얘네들은 보통 이제 가격 경쟁을 했다가는 다 망합니다. 뭘 했다고요? 가격 경쟁을 했다가는 다 망해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휘발유를 팔고 있죠. 쌍용이라든가 현대오일뱅크, GS 칼텍스 뭐 이런 데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이 휘발유 가격을 내렸죠. 그러면 우리가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다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내리면 그럼 다른 손해죠. 다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출혈 경쟁까지 갑니다. 뭘 한다고요? 출혈. 그러니까 원가 이하의 경쟁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암묵적으로 아니면요, 뭐 공개적으로 가격을 담합합니다. 뭐라고요? 가격은 담합합니다. 자, 어느 정도 내려가면요,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더 이상 뭐라고요? 안 내려가요. 우리 핸드폰 요금 같은 거 볼게요. 내려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가서는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얘네들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게 과징금을 때려도요, 가격을 그냥 안 낮추는 거 있죠? 이게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벌금 내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비가격 경쟁, 이걸 통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은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시장은 거의 대부분 다 와요. 독점적 경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왜 독점적 경쟁이냐면 다른 것들은 완전 경쟁 요건을 웬만하면 갖췄어요. 다만 어느 하나만 독점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미장원 시장 같은 거 볼게요. 미장원 같은 경우에는, 자, 미장원 많아요, 적어요? 무지 많죠? 굉장히 많고, 그 다음 미장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몇 천만 원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죠. 장사 안 되면 빠져나가는 더 자유롭죠. 그리고 미장원을 하는데 뭐 엄청난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웬만큼 다 갖췄는데, 다만 이것만 동질의 상품이 아니라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차별화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시장이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저 주변에 보면 그 머리를 미장원 문장 많은데 유독히 잘 되는 미장원 있어 없어요? 여기 가면은 뭔가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하도 잘해서 파마를 한 번 하면 한 달 동안 안 풀어지게 한답니다. 이렇게 웃기는 얘기인데 별로 안 웃기나요? 그리고 자 하도 서비스가 좋아서 헬멧 같은 거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으면 하도 편해서 한 달 동안 못 일어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어쨌거나 자 이 그런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단골이 몰려 안 몰려? 몰리니까 며칠 쉰다 하더라도 사람들 그 기다렸다 그 집 갑니다. 가격 올린다 하더라도 머리 하도 잘하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상당한 정도의 가격도 그 건들면서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시장이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는요 완전 경쟁의 요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전 경쟁의 요건 4가지. 자 그래서 거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문제. 자 진입 장벽의 존재는요, 그러니까 어떤 오피스텔 치는 사람이 대박 나니까 나도 한번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 이걸요. 아니 자 44페이지에 오른쪽에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44페이지에 오른쪽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얘기합니다. 진입 장벽의 존재는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박 나니까 나도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는데 자 이 막강한 자본력이 요구되거나 아니면 못 짓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존의 업체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안전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자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특성이 있고 기능이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예전에는 뭐 이런 걸 앞자리 따서 암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뭐 우선 앞자리 따서 뭐 공부할 성질이 아닙니다. 쭉쭉 읽어 나가시면서 안 좋은 형태는 다 부동산 시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형태라고요? 뭐 좋지 않은 형태 뭔가 모르겠지만 자 이걸 부동산 시장 특성이라는데 요거 공부하기 전에 자 시장이라는 것은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장소 같은 거 있죠. 요거를 시장이라는데 요거는요 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시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 전체 시장에서 사람들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요 전체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체 시장을 점점 세분화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 가지 쪼개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쪼개진 하나하나를요 부분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광주의 부동산 이쪽에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도 상업용, 공업용 뭐 이렇게 주거용 할 수 있죠.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 이런 식으로 질에 따라서도요 초호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서민 아파트가 있었죠. 이렇게 쪼개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쪼개진 하나하나를 뭐라고요? 부분 시장 혹은요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건용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316동 801호라고 치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요 이거 팔려고 할 때 돈을 좀 많이 받고 싶어요? 조금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고, 그리고 이걸 살려는 몇몇 사람들은요 돈을 조금 치르고 싶겠죠. 그러면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될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특성이 있나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 맥주 시장이 있는가 하면 맥주 시장, 자 요거는 아파트 시장이 있다고 치자. 아파트 시장 이렇게. 그래서 이 맥주 시장에 비해서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토지 시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이제 국지성이 있다 해서 우리 맥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국 단위로 가격이 좋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죠. 이렇게 전국 시장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꼼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바람에 내가 여기다 원룸 지어서 서울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서울 사람이 여기 주무시고 또 출근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냥 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요 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합니다. 그 지역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이 국지성이 따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마다, 이거 부분 시장마다 가격과
아니면요, 자, 임대료 같은 게 결정되죠. 이런 걸요, 부분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비공개성이라고 해서 내가 맥주를 구입한 거를 2,000원에 구입한 거를 굳이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똑같이 2,000원에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일단 위치부터 다르고 다 다른 거죠. 아파트라 하더라도 다 1층 다르고 2층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거래할 때마다 가격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탈세 목적이라든가 재산의 은닉 목적 이런 걸로 거래 내용을 숨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예전에 다운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는 게 거의 다 관행화됐습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종전에 거래했던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모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꾸 정보 탐색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중개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님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라는 거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표준화성이라고 해서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그 재료로 똑같은 품질로 똑같은 규격으로 전국에 배포할 수 있죠. 이걸 표준화가 가능하다 입니다. 표준화. 근데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다 위치도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맥주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맥주 같은 경우는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상대입니다. 적용. 그렇지만 토지 한 평은요, 전국 어디 가나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조직성이라고 해서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품질로 똑같은 규격으로 전국에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디 가서나 똑같은 걸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조직화된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비에서 시작해서 총판, 도매상, 소비 구석구석까지 소매상 이렇게까지 조직화된 시장을 만들 수 있죠. 그냥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하나하나 다 보고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안산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안산까지 가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요,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무시하라고요?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요, 맥주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공급자는요, 맥주 공급량을 늘리고 싶겠죠. 그러면 시장의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토지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늘립니까? 만들 수 없는 거죠. 아예 애초에 만들지도 못하고.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곧장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아파트 어떻게 짓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요, 수요 때문에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수요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요 때문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죠. 요거를 적정한 가격이라 하기는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고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이 남양주는 자, 물건이 아파트가 남아돌고, 자, 일산 지역은 아파트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이거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돈 걸 갖다가 일산에 갖다 팔 수 있다면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은 해결돼야 한대요. 돼야 되는데 아파트를 갖다 옮겨서 갖다 팔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걸요,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이거는 왜 그래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꼼짝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뭐 맥주 같은 거는 팔려고 내놓으면 뭐 며칠 내에 팔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좀 잘 팔리지만 상가나 공장이라든가 토지 같은 경우는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결국은 돈이 급한 사람은요, 환금성의 곤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요, 내가 한 활동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한복판에 연탄공장 차리면 남한테 피해를 줘 안 줘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법적인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균형에서 벗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문제는 정부에서 건물 못 짓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못 팔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저하시킨다 표현합니다.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어떻게 하고요? 저하시킨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의 유용성과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금 조달이 아주 용이하다. 그럴 경우는 시장이 화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호황. 그죠? 근데 자금 조달 힘들다. 그럴 경우는요. 시장이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와 자금 조달, 다시 말하면 금융과 밀접히 관련되어야 한대요.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기능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나 알아볼게요. 쭉쭉 알아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먼저 자, 이 자원을 배분해 주는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배분하고 공간도 배분해 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근래 들어서 이거 원룸 투룸입니다. 원투룸이 있다고 치고 요거는요. 뭐냐면 요거는 그 빌라가 있다고 치자. 빌라. 자, 원투룸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고 빌라도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자, 근래 들어서 자, 1인 가구가 많아서 적었어요? 맞죠? 결혼도 안 하는 친구들 많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자, 결국은요. 원투룸에 대한 수요는 최근 들어 증가했다고 치자.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리고 빌라에 대한 수요는 좀 감소했다고 치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원투룸에 대한 거래량은 늘어난 거죠. 이게 균형 거래량 아닙니까? 거래량은 늘어나는 형태고 자, 상대적으로 빌라에 대한 거래량은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돈들이 빌라에서 빠져나와서 원투룸 쪽에 배분되는 거죠. 이렇게 배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건설업자들의 돈들도 빌라에서 빠져나와서 원투룸 쪽 짓는 데 쓰는 거죠. 이쪽으로 배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공간 구조도 빌라에서 뭘 바뀌어 나간다고요? 원투룸 구조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요. 자원을 배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요. 엊그저께 거래할 때는 2,000원인데 오늘 또 거래할 때는 2,500원이고 또 내일 거래할 때는 사기당해서 1,000원에 거래 이러진 않겠죠. 그런데 부동산은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1,000평짜리 땅이 있는데 자, 저번에 거래할 때는 10억에 거래했는데 요번에 거래할 때는 좀 금매로 좀 싸게 8억에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번에는 또 다시 약간 사기당해서 12억에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파괴되고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거. 자, 그래서 요거를 뭐 재밌으라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요 부동산이 딱 있는데 부동산을 파는 자를요, 팔려고 하는 자를 매도인 해줄게요. 요걸 사고자 하는 자를 뭐라 할까요? 매수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 요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딱. 그러면 매도인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비싸게 팔려고 해? 싸게 팔려고 해? 처음 비싸게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매수인들이 안 산다면 점점 낮춰질 의향이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요. 매도인들의 시간이 감에 따른 제한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매수인들은 이거 싸게 살려고 비싸게 살려고 처음부터 싸게 풀어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안 판다고 하면 마음에는 드는데 안 판다고 한다면 점점 올려줄 의향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매수인들의 제한 곡선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감에 따른. 근데 이게 여기서 즉각 맞아 떨어진 점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의 없다는 얘기죠. 거의 좀 벗어나서 거래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고 개별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즉각 거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저씨는 수박을 10,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아줌마는 6,000원에 달랍니다. 그럼 거래가 돼야 한대요? 안 되면 아저씨가 굳이 팔고자 한다면 잠깐 불러서 에이 누님 잠깐 와보세요. 2,000원 깎아드릴게요 하면 바로 결정돼야 한대요? 얘는 이제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다는 얘기죠. 즉각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저씨는 매도인은 10억 불렀는데 매수인은 5억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래가 돼야 한대요? 그런다고 에이 잠깐 와보세요. 2억 5천 깎아줄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부동산 한 대 즉각 사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쯤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중개사님이 딱 나타나서 이 정도의 가격을 딱 제시하면서 야 매수인아 너 이만한 가격에 살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할 여기가 있는 거죠. 지불할. 근데 이만큼에 사라니까 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매도인아 내가 이만한 가격을 받아줄 테니까 팔을래 했더니 얘는요 이만큼만 받아 팔려고 했죠. 근데 이만큼 받으니까 팔 수 있겠네요.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접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다음번에 또 여기서 거래되나요? 아니죠. 이게 파괴되면서 또 여기서 결정될 수 있죠. 파괴되고 여기서 결정될 수 있죠. 결국은 이 정도 범위가 이제 중개 활동, 특히 부동산 활동 중에 중개 활동의 범위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한 각종 교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현금이 교환되기도 하고 소유와 임대가 교환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빌라를 아파트 주인한테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에 내가 전세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종의 소유와 임대가 교환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투자자라든가 개발업자, 감정평가업자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업자들 있죠. 시장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중개사무실에 들려서 요즘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수익성이 좋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과 질이 조정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근래들어서는요 사람들이 초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자 서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설업자들은요 초호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죠.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질도 조정됩니다. 양뿐만 아니라 뭐가 조정된다고요? 질도 다 조절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전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5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맨 위에 1번. 자, 부동산 시장은 찾으셨나요? 네, 국지성의 특성으로 특성으로나 세분화된 시장마다 가격, 임료, 거래 관행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지성, 이걸 국지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지성.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장기적으로 아파트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이 현상이 발생한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걸 다른 말로 비공개성이라는 겁니다. 비공개성.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비공개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잘 모르고 거래하는 사람 손해보고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개별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 보세요. 거래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맥주 같은 거는 거래 내용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가격 같은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숨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개별성과 관련이 깊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불안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거 왕창 부과한다면 아무래도 아파트 안 살려고 하겠죠. 이게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안전 경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누가 큰 돌 보고 있으면 막 들어가야 되죠. 근데 취득세 같은 거 너무 많이 거두니까 안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안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없어요?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할당한다는 얘기가 자원을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할당하는 게요. 자원을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배분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요.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고소득층들은요 고가주택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저소득층은요 저가주택을 이용하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소득 계층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곡선과 매수인의 제한 곡선의 접점에서 이런 걸 접점이라는 겁니다. 접점에서 뭐 해줘요?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라는 얘기와 장기라는 얘기를 뭐 계속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단기고 어디까지 장기냐 이런 거 좀 알아볼게요. 어디까지가 단기고 어디까지는요 장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학.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요 단기입니다. 요거는요 장기다. 자, 요거를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할 때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단기와 장기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도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의 가격이 좋아졌다고 치자, 올랐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맥주 공급하려고 안 하려고요? 공급량 늘리고 싶죠? 근데 무턱대고 많이 늘릴 수 있나요? 자, 예를 들어 가용 개들 공장 시설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시설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못 늘리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간 좀 길게 잡는다면 가격이 계속 좋아진다면 그 새롭게 공장을 지어서 늘릴 수도 있어 없어요? 추가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롭게 공장을 짓는 건 시간이 꽤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요 새롭게 공장을 지어서 공급하기에는 곤란한 짧은 기간 있죠. 요걸 단기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새롭게 공장을 지어서 시설 확충을 통해서 추가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간 있죠. 요걸요 장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장기. 그다음에 자, 시장 전체에서는요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 얘기는요 그대로 정책론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만 아시면 돼요. 자, 주택가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다. 그럼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 보상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한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라면 자, 이런 동네가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니까 요 집 집값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좋아지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은데 이런 것도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요? 걸립니다. 그래서 자, 단기라는 것은요 다른 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기에는 곤란한 짧은 기간 있죠. 요걸 단기라는 겁니다. 장기는 뭐예요?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는 긴 기간 있죠. 요걸 장기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거죠. 옆에 있는 그림은요 제가 그대로 정책론에서 할 거니까 그런지 아세요? 좀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라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그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뭔 이론이라고요? 효율적. 자, 효율적 시장은요 어떤 시장이냐면 우리 15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어떤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즉시 그것도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 있죠?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어떤 정보가 시장 가치에 즉시 그것도 어떻게 반영됐다고요?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 있죠? 이거를요 효율적 시장이 줍니다. 다시 써볼게요.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이면 부동산, 자,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즉시 반영되어 있답니다. 총알 가치 그리고요 정확히 반영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줍니다. 자,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현재 논밭입니다. 논밭. 그리고 자, 논밭인데 현재 한 평당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딱 형성되어 있는데 어떤 총각이 A라는 총각이 자, 이 회사 다니는데 자, 항상 차 끌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뭘 타고요? 차 끌고 왔다 가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데 이 사람은요
항상 차 끌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고 다닙니다. 라디오 뉴스를 듣고 다녀요. 뉴스 있죠? 뉴스 딱 듣고 다니는데 어느 날 출근하고 있는데 이 그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동네 있죠? 그 사람도 가까운 그 근처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요 동네로 지하철이 통과할 거랍니다. 뭐가 통과한다고요? 지하철 딱 통과할 거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답니다. 그러면 이런 동네에 땅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잽싸게 회사는 안 가고 차를 돌려서 안 돌려서 바로 돌리면 안 되고 좀 가서 유턴해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돌아갖고 잽싸게 여기에 중개업소에 들려서 안 들려서? 들려서 중개사님 여기는 땅 20만 원에 3,000평을 주세요. 한 거죠? 3,000원만. 그랬더니 중개사님 한다는 얘기가 야 이 사람아 벌써 400만 원 올랐다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아까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가 즉시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게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아니 지하철이 들어오질 않는데 왜 갑자기 올랐습니까? 자, 이것도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담배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은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담배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요. 담배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하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이 지역으로 지하철이 통과한다는 뉴스를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듣는 순간 한두 사람이 들은 건 아니겠죠? 순간 자 수없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떼거지로 와서 이거 살려고 안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죠. 친구한테 알려줄 거 아닙니까? 야, 이 지역 지하철 들어온다 하면서 알려주겠죠. 그죠? 사촌한테도 알려주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지역이 땅가격이 올라가고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자, 현재 20만 원에 형성돼 있었는데 평당 20만 원. 서로 살려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동네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 동네 사는 사람 있죠? 한 명이라도 이 뉴스를 들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면 여기 안 산다 하더라도 여기 사는 아들, 딸들이 도예지에 나가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뉴스를 들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여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줘 안 해줘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뉴스 한 명이라도 들었으면 주변한테 얘기해줘요? 우리 동네 지하철 들어온다 얘기해줘 안 해요?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그럼 지금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파니까 이미 팔려고 내는 것도 중개업소에 다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팔려고 했다가 안 팔고 막 걷어들이죠? 그래서 막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공급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현재 아까 라디오에서 난 정보를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올라갈 때 올라갔죠? 큰 돈을 벌려면 20만 원에 구입해서 한 400엔 팔아야 큰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400으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요. 자, 이 완전 경쟁의 요건 중에 요 세 가지는요. 웬만큼 다 갖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다 어떻다고요? 갖췄다고 가정하고 정보만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자, 정보만 가지고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되셨죠? 정보만 가지고 얘는 갖췄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정보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정보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잡을게요. 우리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아까 뉴스에 나오는 아까 라디오에 나오는 정보 있죠? 이거 현재 정보로 할게요. 자,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딱딱한 정보 있죠?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갔더니 이미 가격이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요? 시장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아까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를 갖고 잽싸게 갔더니 이미 올랐어 안 올랐어요? 이 시장 가치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미래의 정보로 기억합니다. 무슨 정보라고요? 미래. 그럼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인들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 모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서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 가장 일반적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시장 일반적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자, 이걸 자꾸 벌리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정도 갖고 갔더니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적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입수만 할 수 있다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런 시장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다인데 자꾸 이걸 자꾸 벌리니까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꾸. 자,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요. 자,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찾기는 쉬워요, 어려요? 어렵습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이런 시장이에요.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과거. 자, 그런데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어 없어요?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어 없어요? 요건 아직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뉴스를 듣고 가는데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지하철 들어온다는 거에 라디오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와서 잽싸게 갔더니 아직 올랐어 안 올랐어요? 안 올랐대요. 안 올랐대요. 아직 거기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입니다. 이 시장.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는요. 아까 20만 원에 구입해서 400에 팔 수 있는 거죠. 큰 돈을 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현재 정보뿐 아니라 미래 정보는 도덕 반영 안 됐겠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매스컴이 발달돼 있어 안 됐어요? 그리고 자, 남녀노소 할 것이 전부 다 핸드폰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한 명이라도 알았다면 이 동네 사람 자, 한 명이라든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서울 가서 딸이 거기 학교 다니는 딸이 뉴스 들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지하철역 들어오는 거는 아주 고급 정보 아닙니까? 이런 걸 다 발표해야 하나요? 신문이라든가 라디오에 발표하겠죠? 그러면 이 동네에 사는 사람 한 명이라도 이 정보를 들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다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즉각적으로 빼려고 하죠? 뭐하러 지금 팝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찾기는 쉬워요, 어려요?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이런 데 찾아볼 수 있겠네요. 되셨죠? 어쨌거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지도 않은 시장을 뭐라 설명하냐면 다른 시장하고 비교하려고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그냥 만들어 본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모조리 시장가치에 반영돼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 공표도 안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몰래? 다 알다 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아직 공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귀신입니까? 그잖아요. 그래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본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달고 다 가져가는 거죠. 모든 구성은 다 알고 다 가져가는 겁니다. 정보를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되셨죠? 이런 시장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되셨죠? 기본적인 논리니까 여기부터 출발해서 약간의 살점을 붙여나갈 겁니다. 뭘 붙여나간다고요? 살점 붙여나가는데 자, 약간 붙일 게 좀 있어서 어중간한 형태에서 좀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 하고서 끝낼까요? 그냥 약간 쉽게요. 그대로 놔주세요.